갑자기 아프게 되면 아무도 옆에 없으면 혹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누운 채 하루를 보내게 될까봐 누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도 미안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그냥 참아야만 하는 날이 올까봐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현실이 되면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조차도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두려움을 덜어내고 대신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노후의 작은 비밀이 궁금하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잠시만 눌러주시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사람들은 노년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아픔이 아닙니다.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아픈 날에 옆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일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일도 점점 사라집니다. 집안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의 무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세상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해도 참고 아파도 병원 가기를 미루고 말없이 지냅니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게 노년의 진짜 두려움입니다. 몸이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더 깊어지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그런 공간과 환경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문턱 하나 없이 평평한 바닥, 혼자서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지 않은 편안한 침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집. 어쩌면 그런 곳에서라면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공간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인사를 건네주고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몸도 조금씩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변화 앞에서 포기하거나 겁내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맞는 생활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외롭지 않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고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따뜻함이 스며들 수 있다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파트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관엔 문턱이 없습니다.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밀고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 복도는 넓고 길게 뻗어 있어 걸음이 느려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보다도 넓고 깊습니다.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계단 대신 어디서든 걸어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건물 구석구석에 엘리베이터가 세심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는 단 하나의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든 혼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화려한 건 없습니다. 그저 불편함을 미리 없앤 작지만 정성 가득한 공간일 뿐입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겠지 하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벽을 따라 붙어 있는 손잡이 하나에도 마음이 느껴지고, 문이 쉽게 열리는 구조에도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이 너무 무거워 열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없이 옆을 지켜주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단지 안전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편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워도 부담 없는 안마의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조도와 의자, 아프기 전에 한 번쯤 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강관리실까지. 이곳에선 병원 가는 것도 혼자 참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까봐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더 든든하고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복도는 단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산책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광장이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마주치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날의 기분을 달라지게 하기도 하죠.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 이 복지주택은 노년의 불안함을 줄이고 매일의 작은 기쁨을 늘려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혼자가 아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 집에서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식들과 함께 살까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처음 둘러봤던 날, 우리 둘이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두 분이 사는 집은 아주 작습니다. 딱 11평. 하지만 작다는 느낌보다는 딱 좋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온기.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아내는 안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누리며 조용한 하루를 함께 엮어갑니다. 거실에는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햇살을 따라 하루가 움직입니다. 두 분의 아침은 복도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건강관리실에 들러 안마도 받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루가 흐릅니다. 점심이 되면 두 분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 반찬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계절 채소로 만들어진 건강한 한상입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식사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가 차려준 식사는 그 자체로 특별해집니다. 매일 혼자 차려 먹던 밥상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주방에 섰습니다. 아내 생일이었죠. 직접 인삼을 넣어 달백숙을 끓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만큼 오늘은 내가 주는 날이에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오랜 세월을 지나온 부부가 말없이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방에는 책장 하나와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흰 옷차림, 젊은 날의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사진도 아니고 특별한 여행 사진도 아닌데 그 사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부는 이 집에 오기 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계단이 가팔라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난방이 안 돼 겨울을 덜덜 떨며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곳에선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복도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아프면 금세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제일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왜 굳이 둘이서 여기서 사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좋아서요. 같이 살아보니 여기가 참 따뜻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집을 복지주택이라 부르겠지만 이 부부에게 여긴 두 번째 신혼집입니다. 조금 늦게 찾아온 하지만 더 편안하고 더 다정한 시작. 그 시작이 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또 다른 어르신, 박순덕 씨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방을 챙깁니다. 물 한 병, 김치 한 통, 밥 한 덩이. 누가 보면 별거 아닌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에는 언제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는 그 순간까지도 한 동작, 한 동작이 조심스럽고 진지합니다. 이 작은 준비가 끝나면 어르신은 매일 같은 길을 나섭니다. 도보 10분 거리. 그 길 끝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이 2년 전까지 살았던 고향집입니다. 이제는 낡고 조용한 빈집. 하지만 어르신에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집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 묻지만 어르신은 그냥 마루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당에 자란 풀을 한 움큼씩 뽑고 가끔은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곳은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으면 젊었던 시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절 함께 밥을 지어 먹던 엄마의 손길이 지금도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만 같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은 그곳에서 말없이 하루를 정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운 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곳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길 위에서 박순덕 어르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삶입니다. 어쩌면 노년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삶. 이 복지주택은 단지 몸만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여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프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떳떳한 하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노후 아닐까요? 이 집을 설계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계단보다 길이 먼저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됐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고 인테리어는 소박하지만 그 안엔 아주 깊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는 작은 디테일. 그 작은 것들이 어르신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문턱 하나, 손잡이 하나, 의자의 높이 하나. 그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시설도 아닙니다. 누군가 돌봐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곳은 불편해도 참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애초에 없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그 자체로 어르신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분들은 말합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느낌이에요.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민폐가 될까 봐라는 걱정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불편해도 참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고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선 그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마음껏 혼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식사하고 낮엔 산책을 하고 저녁엔 조용히 책을 읽는 그런 삶. 이 공간은 그저 머무는 집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쉼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하루를 두려움 대신 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많아지고, 불편함보다 자유가 더 많아지고, 외로움보다 따뜻함이 더 많아지는 삶. 사람들은 이곳을 복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부릅니다. 누구에겐 두 번째 신혼집, 누구에겐 혼자서도 괜찮은 집, 그리고 누군가에겐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 그 이름이 무엇이든 이 집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침표라고. 하지만 여기 이 집에 사는 분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노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조금 늦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피로가 쉽게 쌓이고 때로는 기억도 힘도 조금씩 줄어들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점점 더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혹시 어느 날 혼자 남게 되진 않을까? 그 두려움은 이해받을 수 없고 때로는 말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깊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이젠 덜 외롭고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환경이, 사람의 태도가, 일상의 구조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사람에게는 존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다는 작은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복지주택은 그 확신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을, 누군가에게는 회복을, 누군가에게는 안정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사람의 하루가 이곳에서 따뜻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년을 단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은 다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서도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두려움 대신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나도 저런 삶을 꿈꿔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보다 덜 외롭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 첫걸음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